네, 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체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굉장히 걱정 속에 출발했던 오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시장도 흔들리고 기승전 FMC로 오늘 여전히 여기에 좀 관심 많이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은 어떠한지, 그리고 FMC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시장은 어떤 시도에 집중하는지 기민하게 체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도 이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갭 차이가 좀 벌어졌던 양시장, 오전에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면 오후에는 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뭔가 고점 돌파가 더 나오진 않는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낙폭 만회 중인데요. 양시장의 변화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캐스터 살펴주세요.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은 상반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3,2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39% 하락한 모습입니다. 분봉으로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낙폭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 한번 변동성 나타났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만회하면서 3,2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개인이 코스닥 지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현재 8,64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증권 섹터 역시 1.19% 밀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철강 금속 역시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섹터 역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전기가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합니다.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은 0.85% 상승합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 서비스, 탄력이 강하진 않지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먼저 IT 투톱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12만 6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네이버와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가 현재 구간 2% 이상 오르면서 시총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14만 7천 원 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뒤로 보시면 LG화학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3만 2천 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글로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기아 역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움직이게 하는 굵직한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영국 정부가 LG, 삼성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 6곳과 영국 내 전기차 기가팩토리 설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2025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350억
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기대감 반영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LG화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트아이가 이 중 가장 강한데 11% 이상 상승하면서 2,060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역시 7%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SKC 현재 5% 이상 상승하면서 14만 5천 원대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금양 역시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1,003포인트 지납니다. 전일 대비해서 0.48% 상승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뚫어냅니다. 장중고가 1,004포인트 기록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탄력을 일부 반납하면서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다시금 1,003포인트까지 현재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중 포지션 변동이 큽니다. 보시면 현재 구간 출발과는 정반대의 수급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 전환하긴 했지만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4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980억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800억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1%, 제약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내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 이상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들과 함께 힘찬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들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7% 하락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1.4%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63만 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CJ ENM이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17만 7천 원대 지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시젠, 알테오젠, 휴제, 바이오주들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HLB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둔 치과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이연 수요가 커지면서 임플란트 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플란트 수출 확대와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구조적인 고성장세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레이 6% 이상 상승하면서 34,400원 현재 지나고 있고요. 덴티스, 메타바이오메드, 바텍, 라이백, 덴티움 모두 2%에서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강의 본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오늘 다양한 시그널, FMC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떤 앞으로의 전략이 필요할까? 이 얘기를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면서 출발해 볼게요. 이번 FMC 정말 많은 기대감과 우려 속에 출발했던 또 시작했던 회의였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조기 금리 인상 시사,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우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급해서 바로 또 질문을 드리려는 생각에 바로 불렀네요, 전문가님. 오늘 입장 변화가 나왔다,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다. 네. 사실 굉장히 도비 씨,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일 거라는 게 예상이었었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톤 변화가 나온 겁니까? 일단은 뭐 점도표를 좀 보시면은 이따가 제가 점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내용부터 그럼 볼까요? 일단은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대부분 하겠다는 이제 뭐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어요. 기존에는 뭐 3월 달에는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점친 전문가 그 위원들이 7명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2023년 금리 인상을 점도표에 찍은 위원들이 지금 13명까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총 18명 중에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
11명은 네. 2023년도에 2차례 정도는 인상한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7명은 2022년도에도 인상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네. 확실히 톤 변화가 나왔다는 점이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점도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걸 점도표 보면서 가져왔습니다. 좀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사실 지금 제로금리 현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제로에서 0.25%. 그런데 이게 연수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점도표죠. 네, 제가 뭐 점도표를 가지고 표시해 좀 주셨네요. 글씨를 써서 좀 만들었는데요. 오, 네네. 일단은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지금 여기 점을 찍은 게 7명 아닙니까? 그래서 0.5 그리고 그 네. 이상 이렇게 보네요. 예, 예, 여기서 금리 수준 7명이고 7명. 그다음에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그쪽에 점도표 찍은 사람들이 지금 13명입니다. 그리고 23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는 그 위원들이 지금 5명이고요. 아, 그렇군요. 지- 확실히 지금 2차례 인상까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지금 시장이 초반에 이 점도표 공개되면서 미증시도 크게 출렁이는 이런 맞습니다.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기존 입장에서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바뀐 거예요? 일단 3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그 금리 인상의 점도표를 찍은 사람들이 4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7명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인상을 하겠다는 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그 3월 달에는 7명. 근데 지금 13명까지 지금 13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될 때다라는 데 시각이 모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연준 점도표 아닌가 싶습니다. 3월보다 6월에서 조금 더 매파적이다. 기존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제 회복이 나타나곤 있는데 우리 좀 더 지켜보겠다. 이게 기존 스탠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입장 변화에 있어서 키가 됐던 게 뭐였다고 해석하세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뭐 시장 그러니까 연준 뭐 파월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그 하지만 이야기는 했어요, 이번에도. 결국엔 내부적으로는 조금 네. 우려를 갖고 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도표가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증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지금 뭐 비관론자들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어.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연준 쪽에서 이런 금리 인상 신호에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물가에 있어서도 지금 기존보다 2%대가 아닌 3%대까지 미국의 인플레가 오를 수 있다고 지금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연준에서는 기존의 물가를 한 2.4% 예상했는데 3.4%까지 올려잡았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6.5에서 7%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경제가 계속 더 생각한 것보다 더 성장하고 있고 물가도 네. 더 오르고 있다. 네. 지금 그렇게 전망치를 좀 높여잡았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자산 매입 논의를 우리 시작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인플레가 만약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이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또 언급은 없었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인데요. 네. 어제 점도표가 발표되면서 좀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컸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까지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돼서 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테이퍼링은 지금 논의는 하고 있고 네. 멘트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 논의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테이퍼링 할 것 같으면은 신호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게 2022년 내년에 이제 금리 시작하고 인상을 만약 시작하고 2023년에 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그것도 지금 예상이 나오는 2번을 높이게 된다면 사실상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이후에 금리를 보통 올리잖아요. 네. 기존의 연준이 맞습니다. 취했던 그런 네. 정책을 보면요. 네. 그럼 테이퍼링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그럼 어떻게 다음 9월 FOMC는 사실상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전에 나올 겁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잭슨 다음 홀 달이라도. 미팅이라든지. 점도표는 36910인데 테이퍼링은 뭐 매달 뭐 연준 그때마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올 겁니다. 대신 시장에 어제 한꺼번에 충격 주기는 건 좀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네. 일단은 양적 완화 그러면 그걸 했기 때문에 결국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축소한 다음에 금리 인상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지금 일단은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저번에 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지금 회사채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더 이상 뭐 회사채 매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지만 또 매도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그런 시그널을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있죠. 회사채도 그 테이퍼링 자금 걷어들이는데 하나의 시그널 중에 네, 하나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군요. 단기 CP 시장에서도 조금씩 걷어들이는 신호가 나타나고 네. 있다는 보도는 봤는데 옐런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이제 거의 막바지다. 이제는 축소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증시도 장중에 출렁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점도표상으로는 이렇게 예고가 됐는데 파월 의장이 실제 금리에 대한 예측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 네. 하면서 막판에 낙폭을 쭉 줄이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볼까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지나칠 것 같으니까 달래기에 나선 점도표는 거다. 네. 결국엔 먼 미래일이니까 지금 너무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네. 옐런 재무장관이 자꾸 개입을 해요.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면은 금리 2번,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괜찮다. 미국 경제 오히려 건전하다. 지금 이렇게 너무 금리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낮아 있는데 뭐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뭐 커버하면서 네. 경제 성장 좋게 이뤄갈 수 있다. 물가도 네. 잡으면서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시장에 네. 대한 마사지를 계속 주고 있는 충격 완화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네. 파월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파월이 그러면 오히려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옐런이 자꾸 하는 이유는 네. 파월이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꾸 옐런이 전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네. 또 대친 얘기하면서 파월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총대를 메고 재무장관이 이렇게 예. 활동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자꾸 옐런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파월은 지금 입장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네.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옐런 의장이라든지 다른 위원들의 이런 점도표 변화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의 오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채팅창에도 소문난 잔치에 별거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수강생분들도 고수예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했습니다. 매도로? 예, 지금 바로 매도로 바로 현 선물 다 예, 파네요. 엄청 또 그러고 있는데 개인들은 오늘 8천억 이상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의 주요 축인 연기금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짝 또 매수 돌아서려면서 아직 포지션이 명확하진 않네요. 연기금은. 예, 그러니까 지금 네. 관망 지금 맞네요. 보합, 네. 오락가락 그러니까, 하더니. 예, 그러고 있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이렇게 별로 충격이 없을 것 같지만은 네. 조금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결국엔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서 계속 매도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서서히 하방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오늘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봐야 될 게 원달러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0원까지 살짝 터치하는 모습이 한 맞습니다. 달 만에 맞습니다.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원달러 시장이 그동안에는 우리 주식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쳤어요. 지금 조용했었던 거의 것 그냥 같아요. 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조금 어. 밀접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개인적인 지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0원까지 올라오네요. 얼마 전에 원달러 시장의 정고점이 1137원이었거든요. 예. 그 1137원을 한번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거의 1140원이든 그 레인지 범위 내는 한번 네. 37원, 40원, 뭐 42, 3원 그 정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 시장을 뭐 파악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국 시장 잠깐 보겠는데요. 네. 미국 시장에 지금 보면은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아시잖아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7 네. 이상 가면은 굉장히 좀 기술적 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나스닥 시장이 돌아서서 지금 이렇게 뭐 또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예.
결국에는 1.7 밑에 굉장히 안정권이었잖아요. 1.7 이상을 안 간다는 걸 확인을 하고 네. 결국에는 나스닥 시장이 돌아서서 이제 거의 뭐 이중 바닥을 찍으면서 돌아섰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7이 좀 넘어가게 되면 또 한번 시장을 한번 요동치고 만약에 1.7에서 또 슈팅이 와가지고 1.9 뭐 1% 후반 그다음에 2% 초반까지 간다면은 시장 충격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유동성 축소는 가시화되는 국면이고 6월 FMC에서 그 그림이 명확해졌다. 네. 하지만 예정된 악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악재들은 선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네, 네,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리가 있는 게 맞습니까? 네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준비하면서 매도 포지션 구축이긴 한데 코스닥은 오늘 또 들어오거든요. 네, 오늘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수 전체를 사는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그러니까 뭐 통틀어서 그냥 한국 시장 전체를 그냥 산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코스닥 시장은 개별적으로 조금 바텀업 그러니까 톱다운이 아닌 개별적으로 종목 중심의 바텀업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뭐 좀 추세대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저평가돼 있는 자기네들이 생각한다는 종목이라든가 오. 그런 식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은 매도가 맞는데 네. 여기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에 있어서만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너무 크게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저는 그냥 말씀이신 중립적으로 거죠? 봅니다. 그러다 또 아. 비관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어차피 시장은 제가 예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잘 대응을 해야지 해야죠. 시장에서 네. 살아남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시장 잘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성장주가 밀리기 마련인데 네. 금리가 간밤에 FOMC 회의 이후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장 성장주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또 미국 시장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가 더 많이 빠지고 맞아요. 결국에는 나스닥이 소폭 낙폭을 낙폭을 줄이면서 만회하면서 그랬는데 줄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에는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다져놨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하방을 테스트 하더라도 오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당분간은 하방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위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마 테이퍼링 이야기는 곧 8월, 빠르면 7월에 이미 언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아까 앞서서 네. 해주셨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 한 차례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7월 초에 그렇게 또 한번 FOMC에서 그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그 전에 미리 좀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좀 하락을 미리 한다든가. 네. 예, 좀 지표 그럴 같은 거에 이제 민감하게 네, 반응할 네, 수 네. 있다는 거겠죠. 그럼 미리 많이 하락을 했으면은 네, 그런 얘기가 나와도 또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선반영하고. 예,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은 이제 나올 지표들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여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대응하는 이런 루트를 잡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확실히 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축소에 있어서는 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라는 점을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됩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재 소식도 많이 들렸고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요. 사실 이번 올 연초에 굉장히 또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 성장주로 네. 배터리 3사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들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좀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반등을 주고 오늘도 상승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외국인 매도 리포트, 삼성 SDI가 5월 31일 날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오고 다시 좀 뭐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 일시적인 충격으로
일 뿐이고 다시 뭐 주가는 점진적인 지금 완만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비 리포트 이야기 저희도 했었지만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사는 다소 좀 약할 것으로 본다. 다만 부품은 괜찮을 거다. ODM, OEM 업체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우려도 지금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리포트 내용이 보면 이렇죠. 신규 진입자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ROE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주가도 결국에는 좀 낮춰 잡아야 된다. 네. 그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뭐 추가적인 그때 매도 리포트는 뭐 계속 안 나오고 외국인도 그냥 일시적인 걸로 그냥 보고 그냥 그때만 매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역시 외국인이 다시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는 보시면 뭐 완만한 상승의 흐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좀 차트 좀 함께 보면서 좀 체크해 볼까요?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지금 보면 81만 원까지 갔던 게 2월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폭스바겐의 내재화 이야기도 있었고 네.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네. 그 이후 5월 중순에 6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60만 원이죠. 네. 이 가격대를 그런데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한번 맞습니다. 차트 뭐 분석 좀 차트상으로만 부탁드릴게요. 봐도 그 가격 지켜내면서 지금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지금 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네.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결국에는 수급, 네. 삼성 SDI 그때 매도 리포트 이후에 외국인은 6월 17일까지 뭐 HTS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잠시 6월 후에 좀 17일까지 짚어봐야 보면은 될것 같아요. 네. 6월 1일서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6월 1일서부터 6월 17일까지 어제까지인데요. 보면은 약 22만 7천 주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때 5월 31일 날에는 약 거의 한 19만 주 정도를 팔았지만은 다시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자기네들이 싸게 물량 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매도. 일시적으로 매도 리포트 내고 다시 산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급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습니다. 아. 예,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은데 네. 6월 1일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모두 동시에 매수해요. 대신 삼성 SDI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샀다 팔았다 특별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매수 우위, 매도 우위가 없고 그냥 스탠스는 그냥 보합으로 그냥 중립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그런 매도 리포트의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것도 있는지 외국인 기관 동시에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거든요. 네. 결국에는 LG화학도 차트들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지금 하단을 다졌죠. 이 하단 다진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뭐 80만 원, 79만 원, 뭐 77만 원 뭐 요 정도인데요. 역시 뭐 차트 흐름은 삼성 SDI와 좀 비슷합니다. 대신 오늘 LG화학이 좀 더 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 SDI보다는 조금 그동안은 못 갔고 그러니까 오늘 또 호재성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좀 키 맞추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뭐 LG 화학에 대한 매수를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은 해야 되니까 어떤 펀드, 패시브 펀드 쪽에서는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을 뭐 같이 묶어서 산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LG 화학의 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이 포인트도 여쭤볼게요. 하반기에 전지사업부에 대한 호재 만발이다라면서 하반기를 주목하자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국내에서 굉장히 증권사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포인트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있다고 보세요? 자, 결국엔 실적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LG 화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LG 네. 에너지 솔루션. 이제는 같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LG 하더라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올해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흑자가 났죠. 배터리 부분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배터리 부분에서 컨센은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중대형 전지 배터리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예상치보다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근데 2분기서부터는 중대형 전지는 배터리 쪽은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전체적으로 배터리 부문을 보면은 2분기서부터는 회복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좀 늦어져가지고 2022년 초서부터 이제 네.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글로벌 체크해 볼게요. 예.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 전기차, 예, 추이 배터리 출하량인데,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전기차 판매 추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출하량이니까 판매 추이죠. 이게 보시면은 이 5월까지입니다. 네.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뭐 실적은 결국에는 출하가 많아지면 판매가 많아지면 증가하기 때문에 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아직 없고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 결국에는 2023년도서부터는 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쇼티지 현상이 온다고 하니까 계속 2023년서부터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저는 2023년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 시작돼 가지고 2025년까지 뭐 거의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는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가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출하량 보니까 직전 이제 고점을 넘어서서 빠르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기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은 전지 관련 사업부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라는 네. 내용 살펴봤고요. 삼성 SDI 쪽으로는 이제 2분기 흑자 전환, 전지 사업부, 그리고 하반기엔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흑자 나올 때마다 또 이제 합의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늦게 흑자 전환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는 가장 늦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신규 투자 설비도 좀 많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그럼 또 LG 투자를 그러니까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기존에 좀 해왔던 거가 지금 있는 거고 네. SK 이노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니까 당장에 뭐 자금 투입을 많이 해서 캐파를 좀 많이 늘려서 우리가 마켓 셰어를 좀 빨리 장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자금 투입이 많아서 좀 회수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실적 이야기에 더불어서 워낙 이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2차 전지는 외형 성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건 제가 방송 전에도 궁금해요 라면서 여쭤봤던 건데 네. 최근 2차 전지 둘러싼 재료 중에 간밤에 GM 쪽에서 네. 투자를 기존보다 30%가량 더 상향 조정하겠다. 네. 더 적극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영국 정부와 우리 에너지 솔루션, 네. 삼성 SDI, 뭐 닛산 포드 합쳐서 6개사가 지금 이미 기가팩토리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기가팩토리 설립에 우리 어떤 기업이든 참여하게 되면 뭐 실적이라든지 프리미엄에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 제조 쪽으로는 캐파 싸움인 것 같아요. 아, 네, 얼마만큼 자금을 점유율과. 투입해서 빨리 그 캐파를 늘리느냐. 네. 그래서 캐파를 늘려서 마켓 셰어를 빨리 점유를 높이느냐. 지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2025년, 뭐 2026년, 뭐 이 정도 2027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떤 시장이 계속 급성장.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성장 그 배터리가 2025년 정도까지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도 성장은 하지만 하지만은 성장률 률 자체는 자체는. 좀 낮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둔화된다. 완만한 상승, 계속 완만한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그 안에 자금을 투입해서 그냥 마켓셰어를 좀 늘리는 입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3사 안에서는 점유율 1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네. 영국의 기가팩토리와 손잡게 되면 삼성 SDI가 만약에 여기에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면 뭔가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네,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삼성 SDI 뉴스 나왔죠. 여태까지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없었는데 미국에 공장 진출한다고 증설하겠다. 합니다. 좀 네.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영국 그쪽이랑도 뭐 얘기가 지금 만약에 잘 되면은 네. SDI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삼성이 이렇게 났으면은 그리고 좀 배터리가 틀리잖아요. SK이노랑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고 네. 삼성 SDI는 각형이고 네.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요도 조금 틀릴 것이고. 아. 예. 각형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 SDI가 기술력이 거의 탑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각형에 대한 수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장단점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네네. 예, 외부 충격에 강하느냐 약하냐 뭐 이런 예. 것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그런 쪽으로 빨리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잘 되면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서 멀티플 계산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그렇군요. 에너지 솔루션의 파일을 가져온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삼성 SDI 자체 경쟁력을 넓힐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다. 영국 기가팩토리 관련해서는 팩트체크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전망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면 네. 2차 전지주들, 배터리 3사 포함해서 오늘 다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하반기에 보여줘야 될 것, 필수 조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SK 이노베이션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시장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올해는 적자다. 근데 문제는 키포인트는 삼성 SDI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7월 말에서 8월에 나옵니다. 네네. 결국엔 8월에 나오면은 네. 1분기에 그렇게 적자가 난 게 과연 회복이 되는 게 우리가 전망을 회복이 된다고 했지만 과연 실적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3분기, 4분기도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제조 3사가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동반돼야 합니다. 워낙 시총상위주들이니까. 이런 시총상위주들은 나 혼자만 좀 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 시장이 빠지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만 또 시세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상방은 완전 상방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FMC 이야기로 시장 전망도 살펴봤지만 이런 분위기를 같이 고려하면서 좀 우상향 패턴을 꼼꼼하게 보자. 그리고 추가 레벨업은 결국 실적이다. 삼성 SDI의 이번 흑자 전환이 정말 가셔야 될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토픽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신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지 팁 좀 주세요. 지금 아무래도 배터리 제조 3사들은 좀 무겁습니다. 아. 예, 시세가 좀 나오기가 좀 무거운데, 그러니까 뭐 배터리 소재 코스닥 같은 회사들은 뭐 하루에 뭐 5, 6%씩, 3, 4%씩 오를 때 제조 3사들은 어떻게 보면 1% 정도, 2% 정도 이렇게밖에 안 오를 수가 있거든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재사가 좀 나아 보입니다. 수익률 게임에서요. 예. 조금 더 가볍게 소재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좀 더 힘드니까. 네. 왜냐하면 역시 코스닥의 배터리 소재 쪽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수급 쪽에서. 네, 수급 쪽이 좀 나아 보이고 네.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또 연일 신고가입니다. 네, 연일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네. 뭐 아니다 하는데 뭐 신고가를 쫓아 사기는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빠지면은 뭐 관심을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세를 섣불리 좀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시세를 좀 인정하고 시장에 순응해서 그냥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소재 쪽이 아무래도 기술력 장벽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네,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배터리 소재는 원익 PNE,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포스코 케미칼, 첨보, 뭐 LNF 뭐 이 정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LNF만 빼고는 1분기 실적이 다 좋아요. 네, 1분기 실적이 다 좋은데 대신 LNF는 적자가 나가지고 좀 어닝 쇼크였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뽑아온 종목들은 실적 다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니까 그 영업이익률도 아주 좋습니다. 다 뭐 20%대의 영업이익률, 적으면 15%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 저가 매수. 뭐 굳이 뭐 쫓아서 사지 마.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가고 그래서 막 쫓아 사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차분히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오면 또 이익 실현 그냥 꼭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소재 안에서도 특히 또 양극재 쪽, 예, 경쟁력 맞습니다. 있는 쪽을 네. 보자. 사실 뭐 분리막 이쪽도 소재라면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바닥을 좀 다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주라 좀 다르게 보세요. 제가 그거를 왜 질문 안 하냐 했는데 물론 SKI 테크놀로지는 좋습니다. 예. 회사 자체는 좋아요. 네. 뭐 이익도 많이 나오고 네. 좋은데 자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보호회수 물량이 꼭 붙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보호회수 물량이 붙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호회수 물량이 끝나는 시점 저는 대부분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신규주들을 가더라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니까. 네. 이게 보호회수라는 게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가 안 팔겠다고 확약을 하고 이제 물량을 더 많이 받아오게 3개월 만에 안 팔겠다는 사람은 조금 주고 6개월은 더 많이 주고 1년은 더 많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의무가 없습니다. 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리스크가 좀 참고하셔서 있군요. 예, 뭐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뭐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조금은 신규 상장주는 그런 네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급 부담도 없고 실적 좋은 소재 쪽으로 압축하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장비에서도 안 주셨어요. 네. 뭐 PNT라든지 뭐 동아기업, 삼성전자 이쪽으로는 없는데 장비는 또 왜냐하면 그렇게 실적 좋지 개선이 않으세요?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 네. 저는 반드시 실적 개선이 눈에 나타나는 종목만 네. 좀 추천을 해드리고 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물론 2분기부터. 이런 거는 있어요. 주식은 아무리 안 좋은 주식이더라도 기술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럼 안 좋은 주식은 계속 횡보하거나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에 관한 거를 좀 뒷받침 베이스를 깔아놔야지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비 쪽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확 뭐 와닿는 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정리할까요? 네. 2차 전지 소재가 1위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 배터리 제조사입니까? 네. 네. 배터리 그리고 제조사는 장비 뭐 쪽. 신규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뭐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려면은 경쟁이 아직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자금 투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뭐 100억을 기존 주자들이 100억을 해놨으면 걔네들은 뭐 1,000억, 2,000억, 뭐 5,000억 이상을 해놔야 돼. 따라잡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아직 먼 미래 일입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3사 안에서는 굳이 또 토픽을 골라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LG 에너지 올라왔어요.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에 많은 팁 드렸어요, 여러분. 실적에 근거해서 특히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이에 화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프리 어닝 시즌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 좋은 쪽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전략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강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여전히 좀 그대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엇갈린 채 마감이 되는 걸까요? 마감 전략 클로징벨에서 이어서 챙겨가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